제가 이제 원래 체육인으로서 테니스 감독을 오래 했고 뭐 각종 종목의 감독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인데요. 체육교사로 27년간 공직하고 그다음에 장학사로는 11년을 근무하고 교육연구사 1년 하고 교감 교장을 한 사람이니까 아마 체육 방면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게임을 여러 종목의 게임을 하는데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타니 선수가 뉴욕에 있으면서도 뉴욕시를 한 번도 안 나가봤다는 거예요. 자기 훈련장을 떠나지 않고 라카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정말 수도승처럼 사는 거죠. 아마 그 조코비치나 뭐 이런 대다수의 그 슈퍼스타들의 생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뭐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정말 모든 것을 그 운동 생각, 운동 경기에 집중한 목표라고 생각. 그걸 목표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훈련과 이 경기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있다가 훈련하는 선수하고 합숙 훈련을 해가지고 딱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면 바로 훈련장이 옆에 있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합숙 훈련하는 것이 아주 월등하게도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보는 것을 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게 바로 전지훈련이고 합숙훈련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만약에 명상하는 사람이라면 명상하는 사람도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교 활동을 줄이고 모든 일과를 명상에다가 명상과 연관 지어질 수 있는 거를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보면 유명한 선수들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 이 풋도워크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항상 들고 생활하는 버릇을 들이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요. 옛날에 주문진 여정고라고 있었는데 전미라 선수가 졸업한 학교 그 굉장히 유명한 아주 테니스 명문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그 코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뒤꿈치를 내리면 서로 벌금 500원, 지금 한 5천 원 이상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치로 볼 때 돈, 그때는 가난한 때였잖아요. 한 번 발 뒤꿈치를 내렸다 하면 500원씩 받는 걸 봤어요. 항상 얘기하고 시다거릴 때도 항상 뒤꿈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어떨 때는 전국대회 나가면 8강 전체를 그 주문진 여정고가 다 석권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해서 두 번째는 질적 훈련을 하는 거, 양적인 훈련보다는 질적인 훈련을 하란 말이죠. 그래서 선수 자신은 자기 폼이 어떤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본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코비치 선수나 페드로나 뭐 나달이나 이런 선수도 다 코치를 고용해서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이유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를 교환해서 훈련 방법을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이 나태해지려면 코치 선생 보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월나라 오나라가 아주 서로 굉장히 많이 중국에 옛날에 그 오나라 월나라하고 둘이서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참그 오나라 왕이 월나라 왕을 붙들어다가 저 노예처럼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천이라는 월나라 왕이 저 와신상담 그 쓴 곰의 쓸개를 씹어보면서 옛날 그때 그 일을 잊지 말자 하다못해
신하들이 나한테 인사할 때 침수 편안히 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도 전하 그때 그 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인사해라. 나를 만나면 내가 잊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잘 때 또 편안하게 자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깔고 그 위에다가 얇은 이불을 깔고 자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 잘 때마다 그 원수 갚아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두고 또 그쪽 나라가 마음이 해이해지기 위해서 서시도 갖다, 서시 아시죠 여러분들? 중국에서 제일 이뻤다는 양귀비하고 서시하고 뭐 있었잖아요. 그 서시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조공도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의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쪽을 다 점령해가지고 결국은 다 주겠다고 완전히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또 자기가 할 만큼 통일을 하고 해보니까 또 다시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또 한편없는 생활을 했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수행자와 같은 그런 태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직접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뭐 자기가 서브를 넣었을 때 서브를 어떤 식으로 라켓을 집어던지면서 어떻게 스냅을 집어넣고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잘 들어간다, 어떻게 자신 있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리턴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해야만 잘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기술을 숙달하고 기술을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시합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적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훈련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합에 대비한 정신적인 준비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했던 경기 중에 잘 된 거는 초점을 맞추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수하지 못한 선수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외적인 요인인 상대방의 랭킹이라든지 경기 결과에 마음을 두고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상대방이 개미만 하더라도 상대방을 코끼리처럼 보라. 이게 뭐냐?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라죠. 무시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대로 지는 수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코끼리만 하더라도 개미처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높게도 볼 필요 없고 낮게도 볼 필요 없고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심리 상태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리 상태와 그런 상태를 잘 훈련해가지고 훈련에 임하는 것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